원장님, 여자친구가 입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그걸로 헤어지자니 또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고민인 사람의 사연을 들었는데 실제로도 좀 이런 사람들이 많은 편인가요? 제가 TV에서 브라이언이 얘기하는 것도 한번 봤는데 너무 연인이 냄새가 심하게 나서 헤어진 적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제 지인 중에서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어느 날은 남자친구가 큰 결심을 하고 야, 너 여기 할 말 있어. 들어줄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얘기해봐. 사실은 양치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크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완전 대판 싸우고 헤어질까 말까 하다가 제가 조언을 해서 그대로 지켰더니 입냄새가 나지 않은 아름다운 사랑으로 결혼에 골인을 했다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키스하다가 느껴지거나 아니면 스킨십하다가 느껴지기 때문에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만 잘 따라하시면 입냄새는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집에서 체크를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양치질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입니다. 이 양치질을 제대로 한다는 거는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요. 3분 동안 천천히 입소리질을 굴려가면서 구석구석 다 닦아주는 것인데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70%밖에 닦이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20-30% 닦아주기 위해서는 치실을 꼭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치실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혀를 닦아주지 않으면 입냄새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다 하셔도 입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가글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세균이 있는데 이 세균을 잡아주는 게 바로 가글이에요. 그래서 시중에는 알코올성, 무알코올성 제제가 다 있어서 나는 알코올, 리스테린 너무 세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알코올성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무알코올성을 쓰면 조금 약하긴 해도 그래도 다 잡히긴 하거든요. 간혹은 뭐 알코올성 가글을 너무 오래 사용하면 입이 더 건조해진다라는 보고도 있지만 저희가 뭐 하루에 7번씩, 10번씩 계속 가글을 365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지만 알코올성은 지속적으로 너무 오래 쓰는 건 좋지 않아서 저의 경우에는 약한 알코올성인 리스테린 녹차 맛을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그게 좀 추천드릴 만하고 주변 지인들 말로는 올리브영에서 파는 어떤 치과의사가 만든 가글이 있다고 들었는데 해외에서 자기 딸을 위해서 만든 가글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조금 비싸지만 이렇게 알코올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걸로도 안 잡히는 굉장히 강력한 세균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헥사메딘이라는 것을 2주 정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치과에서 처방을 받으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직접 이름을 아시면 약국에 가서 처방전 없이도 사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헥사메딘 주세요 라고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입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술을 하면 이걸로 가글을 많이 시키는 편이고요. 중요한 점은 10일에서 14일 이상은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 외에도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들에 해당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 가지 짚어볼게요. 그 다음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것은 커피나 담배를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입이 건조해지시거든요. 입 안이 건조해지면 아무래도 타액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나 담배를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 물을 좀 자주 드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자면 하루에 1리터 물 안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드시면 이 부분을 좀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방사선 항암 치료를 받아서 이 부분에 타액이 나오지 않는다던가 무언가 약을 드시고 계실 때 타액이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입이 건조해지면 입냄새 외에도 이제 충치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처방을 받아서 인공침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무슨 약을 먹고 있고 뭐 무슨 항암 치료를 받아서 입이 마르는데 인공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면 치과에서 통해서 인공침을 처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침이 인공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나오는 게 아니고 직접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쓰시는 게 좋고 그걸 안 쓰시면 입이 입냄새가 나는 거 외에도 침이 없으면 충치가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갑자기 확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은 꼭 인공 타액을 처방받아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환자분들 스스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치석입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내가 치석이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스케일링을 전혀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평생 안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 중에는 입냄새가 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치석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잇몸 밑에 내려가서 숨어있는 치석들이 있거든요. 이걸 저희가 치은연화 치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있을 때 입냄새를 많이 유발하고 잇몸에서 자꾸 피가 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것은 이비인후과에서 봐주는 것인데 편도 결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데 입동내라고 부르는 그 굉장한 하수구 냄새를 일으키거든요. 이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서 입냄새가 난다라고 하시면 이것을 체크해 보실 수 있고 그 외에 위산이 부족하거나 소화가 잘 안 돼서 입
입 안의 냄새가 아니라 내장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전체 경우의 10% 정도에 해당을 하는데 위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위산이 부족하거나 과다하거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입냄새를 심하게 만드는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 가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머리를 감지 않으면 하루나 이틀이면 냄새가 올라오잖아요. 입도 매일 사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관리가 안 되면 바로 냄새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양치질이 가장 중요하시고 이때 구강 가글 같은 거 잊지 말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 올바로 했는데도 없어지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은 치과를 와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치석 아니면 치주염 냄새, 이 치주염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올라오는데 보통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에게서 알 수 없는 냄새가 날 때는 치주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고유의 냄새가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치주염은 특유의 냄새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젊은 사람한테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어보면 바로 나오니까 사진 찍어서 내가 치주염이 있는지 숨겨둔 치석이 있는지 이런 거 보시고, 그리고 치과적으로 많이 썩은 치아도 많이 썩으면 그 특유의 냄새가 나거든요. 그거의 경우에는 충치 관리를 해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입솔질을 잘 하는 거지만 그거를 해도 내가 없어지지 않는다 하면은 다른 원인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앞으로 그 연인의 입냄새를 얼마나 참느냐로 찐사랑의 정도를 판단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좀 여자친구, 남자친구 입냄새 좀 나는 것 같다 그러면 가볍게 우리 치과에 스케일링 받으러 한번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보통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입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치석들 제거를 딱 해주시면서 양치가 안 되시는 분들 있으면 양치 관리를 새로 해드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치과 방문을 가벼운 마음으로 해서 치과 데이트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오늘 추천드려봅니다.